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농민들은 애써 키워놓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발생 초기부터 군 수뇌부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국방부 기밀 책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상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캐스터를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비바람이 점점 강해진다고요? 네, 저는 지금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빗줄기는 더 강해졌고요.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고 우산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우산을 꼭 잡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무안에는 92mm의 비가 내렸고요. 장성 상무대에는 85mm, 영광에는 87.5mm, 광주에는 4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제주도까지 올라오는 내일 새벽엔 광주와 전남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이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50mm,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으로는 3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또 시설물 파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비바람은 서해안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남로에서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전남의 논에서는 70% 이상이 아직 벼를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기에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이삭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벼 재배 면적 15,500헥타르 중 70% 이상이 수확이 안 된 상태에서 태풍을 맞게 됐습니다. 쓰러진 벼를 제때 세우지 못하면 새싹이 녹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수발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량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예를 들면 영양소가 그렇게 많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새싹에서 영양분을 빼와버렸기 때문에. 역시 수확을 앞둔 대봉감과 단감은 줄기와 잎 피해가 걱정입니다. 줄기 하나당 열리는 대봉감 개수는 보통 5개. 수확을 앞두고 무거워진 나뭇가지는 비바람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잎과 줄기가 부러지면 봄철 꽃눈 형성이 어려워 내년 농사까지 피해가 이어집니다. 잎이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면 안 좋아요. 좀 안 좋아. 눈이 생길 때게 꽃눈이 잘 없더라고.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도 피해봐. 이들 몇 가지 피해봐요. 배와 사과 등 나머지 과수는 강풍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사당국은 쓰러진 벼는 비가 그치면 곧바로 논에 물을 뺀 뒤 세워주고 과수는 지지대 설치와 토양 유실 방지, 콩 등 밭작물은 사후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이어서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해안 저지대는 만조시간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익지도 않은 벼를 베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다가 농민들의 화만 돋웠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예정됐던 목포항입니다. 사흘간 열려던 축제를 개막 당일 하루로 줄이는 결정이 나면서 부랴부랴 천막 등 시설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태풍 경로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목포시가 결정을 미루면서 음식 재료와 냉장고 구입 등의 비용을 날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이틀
들어줘. 안 늦지. 그리고 그것만 100만 원 벌잖아. 이미 미리 돈 안 준 게 이것도 안 넣어주더만. 어제 아침에 일찍 넣으라고 게. 전남도는 더욱 황당합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 인력을 동원하고 트랙터 11,000대를 총동원해 벼 수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농민들은 익지도 않은 벼를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 누가 수확하겠냐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행정당국이나 이런 게 보면 지금 수확을 해라 하는데 도저히 지금 수확을 해갖고는 안 돼요. 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죠,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죠. 재난대책 상황실도 곳곳에 자리가 비어있는 등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전에 앞장선다는 단체장의 동향이나 생색내기용보다는 주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 대책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 대부분은 2년 전 가을 태풍 차바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서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6명이 모두 2년 전 차바 때 발생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 2,200억 원 가운데 2,100억 원이 차바의 영향으로 집계됐습니다. 서 의원은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의 예상 경로가 차바와 비슷하다며 재난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못 받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광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A씨는 지난 3월 기계에 손가락 3개가 잘렸습니다. 장애 판정도 받고 산업재해 보상도 받고 싶었지만 8년이나 일했던 회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Waktu itu pabrik bilang asuransi untuk swasta tidak ada. Itu satu. Keduanya karena di situ banyak swasta, Mbak. Kalau saya ngurus itu nanti swastanya takut digerebek gitu.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199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하여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못 받고 추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광주 지역 공익변호사 단체가 도움을 줬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는 올 7월에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고 현재는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A씨는 그나마 나은 경우 일을 하다 다치고도 산업재해 보상 신청 한번 못 해본 외국인들이 이 업체에만 최소 3명이 더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체류 상태인 약점을 업체가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년 수차례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재 신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정 급여를 주면서 공상 처리해서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안전관리는 소홀을 하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고를 났는데 나몰라를 하지 않았고 보급사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가 처리해서 그걸 다 드렸고 신분상 약점 때문에 몸을 다쳐도 참고 일해야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초기부터 군 수뇌부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계엄군의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국방부 기밀책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국방부의 제5공화국 전사에 따르면 5월 19일부터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이틀 간격으로 국방부 회의실에 모여 이군 사령부와 광주의 전투교육사령부로부터 올라오는 상황 보고에 따라 사태를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는 제5공화국 전사가 집필되던 시기 전 씨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행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비교적 충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속아 대출을 해준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되려 소송을 걸었다는 광주 MBC 보도가 나간 뒤 해당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캐피털 회사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3,500만 원을 삭제하는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 역시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천장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위층 한의원 환자와 직원 등 30여 명이 대피하던 가운데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천장에서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과정을 수행할 업체로 마크로밀 엠브레인 한국사회갈등 해소센터 컨소시엄과 3억 7,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가운데 기술과 가격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시민참여형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수기 프로그램 등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SK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됨에 따라 내일 더블 헤더로 경기를 치릅니다. 기아는 내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오후 3시에 첫 경기를 치르고 첫 경기가 끝난 뒤 30분 뒤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도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오는 8일에 한 경기를 치르고 나머지 한 경기는 추후에 재편성하게 됩니다.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전남도는 공동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고 마을 분쟁 해결센터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 등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태풍 콩레이에 대비해 황룡강변 송정 배수펌프장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16회 자활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빛고울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자활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